あんた、嘘つきやから。 영화의 제목은 온다고 원작이 되는 소설은 제목이 보기왕이 온다입니다. 예, 보기왕이 빠졌잖아요. 왜 그렇냐면 소설은 파트가 세 파트로 나뉘면서 각각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 인물이 되는 캐릭터의 시점이 바뀌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인지하게 되고 거기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인물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소설에서는 좀 비중이 있었던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소설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 1막에서 히데키라는 존재가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 히데키라는 집안에 벌어지는 저주가 왜 발생되었나 이런 거를 노자키라는 캐릭터가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 부분이 통째로 생략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기왕이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라졌고 그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무엇인가가 다가오면서 사건이 벌어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제목이 보기왕이 온다 해서 그냥 온다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왕이 뭔지를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기왕이 뭐냐면 일본이란 나라는 약간 요괴, 귀신 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요괴 같은 것도 많겠지만 개화기를 겪으면서 해외에서 배를 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귀신도 같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소개구리 같은 거죠. 예.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식용으로 들여왔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바뀐 그런 느낌처럼 뭐 해외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기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혼자 있을 때 깜짝 놀라키면서 다가와서 뭐 해를 가하는 뭐 그런 귀신 같은 존재잖아요. 부기맨이. 그 부기맨이란 존재가 일본으로 건너갔어. 근데 그게 일본 사회에 토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명칭이 뭐 보기마, 부기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이제는 보기왕이라고 이제 불리운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물리력이 있어요. 뭐 귀신이라고 하면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거나 막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직접 나타나서 물리력으로 사람을 뜯어먹고 잡아먹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전설에는 산에 살면서 이름을 불러. 뭐 누구상, 히데키상, 히데키상 하고 부르면은 그 목소리에 홀려서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실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전설이 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에 곁들여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과거에 어느 특정 이게 보기왕이 머문다고 하는 산 주변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가난한 마을이었다고 나와요. 가난하다 보니까 나이가 든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가 입이 늘잖아. 식솔이 늘다 보니까 고려장이죠. 산에다가 버렸어. 버리고는 위안을 하는 거지. 그냥 우리 가난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사는 것보다는 저 보기왕한테 가서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위안을 했던 존재. 서로 윈윈이죠. 보기왕은 사람 잡아먹고 그리고 가족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솔이 하나 줄고 상호간에 어떻게 협력 관계였는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막 산에다 갖다 버리고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보기왕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해서 잡아먹고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찾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죠. 보기왕은. 근데 그 주인공이 이게 1막에서는 주 핵심 캐릭터가 히데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히데키라는 캐릭터의 할아버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좀 심하게 저질러서 부인이며 자식이며 막 걷어차고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 중에서도 2명이 죽어요. 한 아이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죽었는데 그거를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모서리에 찍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거를 참지 못했던 아들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차에 치여 죽고 하면서 막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는 계속 맞으면서 참았던 것 같지만 그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남편을 저주하는 마도부라고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뭐 부적 같은 느낌이에요. 저주하는 부적이죠. 지키는 부적이 아니고 저주하는 부적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저 남편 할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주를 했고 보기왕이란 존재가 그 할아버지한테 씌어서 계속 생명을 갉아먹어서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다고 나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보기왕이 떠나지를 않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옮겨 붙은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존재가 히데키라는 1막에서는 거진 중심이 되는 캐릭터한테 옮겨 붙는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첫 장면이 할아버지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소설에서는 주인공 본가죠. 본가가 그냥 생활고에 찌들린 이게 마을 자체가 좀 가난한 마을이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할아버지 이제 친가 쪽도 살짝은 좀 가난하다까지는 아닌데 세월에 때가 묻은 누런 벽지를 한 집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예. 그리고 주인공도 그냥 평범한 영업부 직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마트 같은 데서 영업하는 그런 직원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꽤 집이 커요. 부자라고까지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집이 꽤 큰 집이고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언급도 도쿄의 상경에서 성공한 히데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캐릭터 좀 설정이 살짝은 다릅니다. 하여튼 이야기는 쭉 흘러서 첫 장면에서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과거에 히데키가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뭐 괴상한 것들을 막 목격했던 사례 같은 게 나와요. 뭐 커다란 사람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자국 같은 거라든지 뭐 영화에서는 막 조그만 벌레 같은 존재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벌레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손자국 이 정도는 같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보기왕이 집안에서 내가 누구를 저주할까 하다가 가장 저주받는 존재인 히데키한테 들러붙게 되는데 왜 히데키한테 들러붙었냐면 히데키가 조금 가식적인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실질적인 삶을 포장하잖아요. 뭐 인스타라든지 인터넷에다가는 인터넷 SNS 같은 거에는 실제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올리잖아. 그렇게 이제 히데키는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운영을 하거든요. 예. 뭐 나는 최고의 아빠가 되겠어. 딸이 태어나는데 나는 내 딸을 너무 사랑해 하는 식의 막 블로그 운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집에서는 그냥 막 자신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 위주로 하는 거죠. 예. 아내의 의견을 좀 묵살하고 딸을 소품처럼 액세서리처럼 느끼면서 딸이 막 다쳐가지고 머리에서 피를 절철 흐르는데 뭐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가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카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아니 딸이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왜 가만히 있냐 하니까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조금 무능력한 가장으로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되고 소설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너무 가정에 충실하고 성공했고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서 막 블로그도 운영하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다른 일면이 있었던 게 회사 여직원과 바람도 피고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과 뭐 원나잇을 한 거를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듯이 떠드는 그런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기왕은 알았겠죠. 그러면서 보기왕이 이제 히데키한테 씌이게 되는 건데 사실 보기왕이라는 존재는 한 가지 설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저주를 받는 대상이 내가 저주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확실하게 저주가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내 주변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때문은 아니겠지 하면은 아니야. 근데 혹시 이거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자기한테 저주가 이어진다. 이런 설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히데키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자신이 없었겠죠. 예.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회사 1년 후배라고 나오는데 다카나시라는 캐릭터가 해를 당해요. 자기 주변에서 무엇인가 고양이도 아니고 개도 아닌 존재에게 물린 상처에서 피가 철철 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진짜 이상하다 라고 히데키는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기양이 노린 존재는 히데키겠죠. 히데키인데 뭐 우연찮게 주변에 있던 다카나시가 이제 해를 입은 거죠. 불쌍한 캐릭터죠, 다카나시는. 그러면서 영화에서는 죽었다고 나오고 소설에서는 상처가 심해져서 회사를 나간 이후에 뭐 종적이 묘연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히데키라는 캐릭터가 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에 못 이겨서 부적들을 막 사모아요. 이게 영업을 뛰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지역들을 많이 다녔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적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 광적으로 모으기 시작해요. 그런데 원래로는 이야기는 1막 같은 경우는 히데키, 그리고 2막에서는 아내인 카나, 그리고 3막은 실질적으로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라 볼 수 있는 노자키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저는 그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나로 묶을 거예요. 예. 시간 순도 이 과거로 갔다가 현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그냥 시간 순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부인은 알잖아요. 부인은 우리 남편 너무 가식적이다. 좀 맨날 거짓말만 하고 가식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가정은 등한시하는데 부적만 막 사모으고 하는 남편이 싫어서 부적을 막 잘라버립니다. 예, 부적을 막 잘라버리고 막 화가 나서 집도 엉망진창으로 난장을 피워요. 그냥 분풀이로. 그런데 남편이 딱 집에 와서 보니까 부적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존재, 이때까지만 해도 보기왕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악령 같은 게 자기 주변에서 맴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막 부적들이 찢어져 있으니까 맞다, 나를 지금 노리고 있다, 지금 다카나시 내 후배가 다쳤지만 사실은 내가 목표였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아내가 잘랐던 거야. 아내가 잘랐던 건데 이제 히데키는 이제 나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저주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히데키가 자기 주변 친구 중에서 민속학 교수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영화에서는 꽤 비중이 큽니다. 츠다라는 캐릭터인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 주변에 민속학 교수를 하고 있는 츠다라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령 같은 존재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로 나오는데, 츠다가 히데키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히데키가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야,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해, 귀신이 나오고 막 사람이 죽고 너무 이상하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했을 건데, 사실 이 히데키라는 친구가 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 뭐 바람도 많이 피고, 예,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여성분들과 뭐 원나잇도 즐기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 하다 보니까 츠다가 야, 이 친구 뭐 가정적인 척 하는데 뭐 좀 행실이 별로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지켜주는 부적이 아니고 저주를 거는 부적을 줬다고 나오거든요. 마도부,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마도부를 이제 그 히데키한테 준다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 츠다라는 존재가 아내랑 바람을 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카나라는 히데키의 아내가 카나인데, 남편이 너무 가식적인 모습 보이고 집안을 안 돌보는 것 같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그 마음을 좀 달래려고 주인공 히데키의 친구 츠다를 만났다가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친구가 좀 많이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쳐다가 내 주변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냥 민속학 교수고 악령이라든지 퇴마 같은 거는 이 친구들이 더 잘 알 거야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게 노자키랑 마코토예요. 근데 여기서 노자키라는 캐릭터가 제가 소설에서는 주인공이라 했잖아요. 이 친구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전에 이혼 경력도 있고 이혼한 사유가 낙태를 종용하고, 그리고 마코토도 약간 뭐 좀 험하게 다루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꽤 많이 착한 친구로 나와요. 하여튼 그런데 마코토라는 캐릭터가 어찌 보면 좀 핵심 캐릭터죠. 테마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마코토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분홍색 머리에 짙은 눈 화장을 했는데 지우지 않고 생활을 해서 그게 막 눈 주변에 번져 있다. 화장을 잘 안 지우고 자는 것 같아. 그리고 은색 반지를 끼고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도 좀 캐릭터가 비슷하긴 비슷한데 꽤 많이 좀 극으로 갔어요. 어째 보면은 약간 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아 술집에서도 일하는 느낌을 풍기고, 몸에 막 괴이한 문신, 딱 봐도 스티커 같은 문신을 한데, 소설에서는 문신에 대한 묘사는 없고 그냥 특이한 머리 그리고 눈 화장 했긴 해도 이 친구도 꽤 많이 착해요. 아이를 좋아하고. 그런데 몸에 상처가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나와요. 이 노자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마코토도 아이를 낳지 못해. 근데 노자키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불임인 몸인 거고, 마코토는 왜 불임이냐면 마코토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코토코라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이 퇴마 업계에서는 1티어인 거예요. 탑티어. 어릴 때부터 그런 언니를 동경하고 살았어.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언니처럼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언니 흉내를 냈던 건데, 그 코토코라는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퇴마 행위를 했고 돈을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몸 전체에 막 상처를 입는 거야. 이게 퇴마라는 게 뭐 부적을 날리고 기도를 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물리력이 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악령이. 실질적으로 막 사람의 살을 갈기갈기 찢고 뭐 사람을 집어 던지고 해를 가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 전체가 막 상처가 났고, 이 마코토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서 스스로 몸에, 영화에서는 자해를 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나도 닮고 싶어서. 근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능력치가 언니보다 떨어지잖아, 마코토가. 그래서 자기 언니처럼 되고 싶어서 수행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영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히데키가 마코토를 보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신용이 안 가잖아, 외모가. 너무 특이하고 어리고. 소설에서는 마코토가 26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코토코는 30세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까지는 안 나오고. 근데 하여튼 26세면은 꽤 어리잖아요, 히데키가 볼 때는. 그리고 막 머리도 핑크색이고 하니까 잘 신용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상의를 하니까 그냥 처자식한테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데키가 화가 나서 이제 됐다 하면서 돌아서는데, 근데 마코토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집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아이가 신경 쓰여서 아이를 돌봐주는 목적으로. 그러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부기맨이란 존재는 살짝 어두울 때, 혼자 있을 때 몰래 숨어 있다가 깜짝이야 하면서 등장하면서 괴롭혔고 뭐 사람을 해를 간다고 하면은, 이 보기황은 그냥 보든 말든이야. 보든 말든. 그냥 약간 클로킹이 있어. 클로킹 기능이 기본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나타나도 주변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내가 나타나도 너희들 아무 짓도 못할 거야 할 때는 그냥 몸을 드러내는데, 그냥 사람을 집어 던집니다. 갑자기 있는데 이 마코토랑 노자키가 그 아이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는 마코토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는 주변에 있는 부적들을 막 찢어버리는 행동을 벌여요.
그리고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면서 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마코토가 내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 보기왕이란 존재를 만만하게 봤다. 내가 이 보기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는 자기 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토코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코토코라는 캐릭터는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일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일을 했다고 하면 한 20년 정도는 했겠죠? 그러니까 완전 베테랑인데 워낙 바쁜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항상 돌아다닐 때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나와. 소설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어요. 소설에서는 그런 설정이 없는데, 영화에서는 계속 캐리어 가방을 들고 나오고, 바빠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캐릭터 설정도 살짝은 바뀌는 게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아요. 코토코는 그렇게 크게 바뀌질 않는데, 성격상 어떻게 나오냐면, 영화에서는 동생 마코토를 너는 능력도 없는데 설치고 다니는 하찮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깔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꽤 많이 동생을 아낀다고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맡고 있는 다른 뭐 일이 있다 보니까 도와주지 못할 뿐이지, 지금 동생을 많이 걱정하고 말투도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차갑지 않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좀 츤데레 캐릭터로 나와요. 동생을 아끼긴 아껴요. 근데 표현을 좀 심하게 하는 거지. 너같이 하찮은 동생, 지겨운 존재, 이렇게 하지만, 그러지만 동생 너무 걱정돼. 누가 내 동생 때렸어? 뭐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하여튼 근데 지금 등장을 안 하는데, 이 캐릭터가 세츠코라는 캐릭터를 소개를 시켜줘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퇴마사 중에서 꽤 유명해. 이 사람 찾아가봐 하면서 소개를 시켜줍니다.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퇴마 행위를 하는 거를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츠코라는 캐릭터가 그 소설에서는 죽거든요. 보기왕한테 팔이 뜯겨서 출혈이 심해서 이게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 앰뷸런스에서 죽는다고 나오거든요. 세츠코라는 캐릭터가. 근데 그 세츠코의 가족들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 세츠코가 퇴마사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난감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막 TV에도 나오는 유명 뭐 퇴마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개그맨들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쇼 비즈니스에 특화된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약간 생김새는 흔히 말해서 이게 오사카 아줌마라고 하면은 좀 아실 건데, 파마 머리에 막 호피 무늬 막 몸빼바지 같은 거 입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호랑이 같은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름도 오사카 세츠코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영화에서도 제 이름이 오사카 세츠코입니다. 근데 그냥 소설에서는 세츠코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퇴마사가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아, 그렇군요 하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와요. 히데키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보기왕에 기술 1번이 들어가요. 기술 1번이 뭐냐면 사람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주변에 지금까지 알고 있던 히데 주변 지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멍청한 놈, 너는 그냥 죽어라 하면서 막 저주 같은 걸 퍼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가 나를 잡으려고 발악을 해? 흥!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세츠코의 팔이 뿍 하고 뜯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자키는 놀래가지고는 그 세츠코를 데리고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거고, 히데키는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내한테 도망가, 지금 집에 있으면 위험하는데 도망가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딱 끊는데, 다시 또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냐? 코토코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얘기 들었다. 내가 소개시켜준 세츠코가 지금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잡아야 되겠다. 근데 나는 지금 갈 수 없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보기왕을 잡을 수 있다 하면서 집에 빨리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막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날붙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곳에다가 숨겨두고 집에 있는 모든 거울들을 다 깨라고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울도 깨부수고 막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요. 날붙이도 막 숨기고 하고는,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 코토코랑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 전화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자동응답으로 넘어가는데, 코토코가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지금 당신 통화하고 있는 거 보기왕이니까
악령이니까 거울 앞으로 가서 칼을 들고 있어라. 보기왕은 칼을 싫어하고 거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고 알려줘요. 근데 히데키는 누가 코토코인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코토코가 하라는 대로 뭐 칼도 다 치우고 유리도 다 깨볼 수가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자기가 코토코라면서 거울 앞에 쓰고 칼을 해라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 영상으로 보시죠. 行こうだってあんた嘘つきやから 예, 죽습니다. 죽는데 소설에서는 무엇인가가 히데키의 머리를 뜯어 먹었다라고 나와요. 예, 머리를 그냥 통째로 그냥 기생수처럼 머리를 뜯어 먹었다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그냥 상반신 하반신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로 묘사가 되거든요. 뭐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기서 약간 뻥지는 거죠. 배우도 유명한 배우잖아. 이름이 사토시인가 그럴 건데 쯔마부키 사토시가 갑자기 영화 시작하고 한 3분의 1 지점에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야? 저 친구 주인공 아니었나? 저 친구 주인공 아니었어? 갑자기 죽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유명한 배우를 좀 고용한 게 있겠죠? 예. 그런 느낌이고, 이야기는 다시 카나로 넘어가는데, 카나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냥 카나도 과거, 지금까지 제가 쭉 말했던 과거 사실은 남편 히데키가 집안에 좀 충실하지 못했고 가식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는 이후 등장하는 악령에게 그냥 죽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디테일이 많이 붙어요. 예. 남편이 죽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생활고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 저는 오히려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없는 부분인데 덧붙였던 부분.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기왕이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줄이고 없애고 삭제를 하고 아내 캐릭터인 카나의 비중을 늘린 거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한 남편 히데키 때문에 츠다라는 친구 만나가지고는 불륜도 하고 남편으로 인해서 약간 좀 살짝 흑화한 여성이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부모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보기왕이란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코토가 이제 당하고 아내 카나가 자기 딸 치사를 데리고는 달아납니다. 달아나는데 결론만 말하자면은 영화에서는 아이랑 지하철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숨어 있는데 카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 카나의 어머니가 과거에 자기를 조금 방임했던 부모로 나와. 근데 자기가 이제 자라가지고는 자기 딸을 똑같이 자기 부모처럼 방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까 갑자기 그 보기왕이란 존재가 그 카나의 어머니죠. 외할머니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는 문 열어 하고는 갑자기 막 그 자기가 안고 있던 딸이 외할머니의 음성을 내고 눈을 허옇게 뜨면서 너를 낳은 게 실수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는 결과적으로는 아내 카나가 죽는다라고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독할게あんたのせいあんたなんか産んだから 전철을 타고는 멀리 떠난다고 나오는데 딸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딱 갔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문 열어 너가 거기 있을 줄 모를 줄 알았어 문 열어 하면서 덜컹덜컹 하는 거야. 근데 문은 잠겨 있으니까 열리진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딸을 안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반대편은 열려 있네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이게 기차 안에 있는 화장실인데 창문도 없고
뒷문도 없어. 그냥 문은 앞에 있는 거 하나뿐인데 뒷문은 열려있네 라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딱 돌아보니까 변기통 안에서 허연 손이 나와서 해를 끼쳤다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소설에서는 딸인 치사가 납치는 되는데 카나는 죽진 않아요. 살짝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소설에서는. 근데 이게 살짝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경찰이 하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조사를 할 거 아니야. 누가 당신 딸을 데려갔고 누가 이렇게 당신 몸에 해를 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악령이 붙어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공격을 가했다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 정신이 좀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정신이 좀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고 그냥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나오고 그 뒤로는 좀 등장을 안 해요. 영화의 소설에서도.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좀 캐릭터가 살짝만 조금만 더 추가 드리자면 나름대로 이 영화에서는 막 바람도 피고 아이도 약간 방치하고 방임하는 부모로 나오지만은 소설에서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예, 카나는. 그래서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도 뭐 부적을 찢어버리고 하긴 했지만 어찌 보면은 그 집안의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붙게 만드는 결정적인 어떻게 물꼬를 튼 캐릭터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가 이게 종종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했다고 나와요. 뭐 알지 못하는 막 잠꼬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아이가 무슨 자면서 아이웅 사무잉 아이웅 앙앙 뭐 이러면서 잠들어 뭐라 할지를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잠들었다고 나와요. 잠든 모습 나오고 그리고 히데키 죽은 히데키도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너무 가식적인 밖에선 바람도 피고 블로그 같은 거에서 약간 가식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부적도 모으고 처자식을 지키려고 막 몸으로 집에 막 달려가기도 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단면만 볼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노자키의 시선으로 넘어갑니다. 노자키가 죽은 히데키의 집으로 가보니까 카나랑 아이는 사라졌고 마코토가 막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보기 형한테 몸이 붕 떠가지고 막 날려졌는데 그 뒤로 막 살려고 세면대까지 가가지고는 세면대 거울 앞에서 막 겨우 기절을 해가지고는 살았다고 나오거든요. 마코토가 치사는 죽진 않았을 거야. 내 반지를 치사한테 끼워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진 않았어. 내가 그게 느껴져.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마코토란 캐릭터를 설명할 때 분홍색 머리랑 짙은 눈화장 그리고 은반지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 은반지가 뭔가 부적같이 자기를 지켜주는 건데 마코토가 그거를 이제 아이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가 끼고 있던 걸 아이한테 전해준 거야. 그렇다 보니까는 마코토가 오히려 해를 당하고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실종이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옵니다. 예. 두둥 등장하는 거예요. 한 여성분이. 너무 옛날 건가? 두둥 등장 이거 너무 옛날 건가 이거. 그게 바로 코토코입니다. 예. 코토코를 어떻게 소설에서는 묘사를 하냐면 작은 체구에 적당한 볼륨을 가진 체형 그리고 전형적인 일본의 미인상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옷차림도 그냥 스웨터 차림에 코트를 손에 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영상화된 영화에서는 이 코토코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보시죠. 나는 솔직히 코토코 저는 소설을 먼저 봤습니다. 소설을 먼저 봐서 머릿속으로 언제 코토코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했지라고 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고는 뭐지? 이분 너무 센데? 라고 생각을 했어. 예. 그러니까 눈 밑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 없고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평범한데 장갑을 항상 끼고 있다고 나와요. 장갑을.
근데 영화에서도 장갑을 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설정 오류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겉모습이 좀 평범해 보이는 코토코가 마지막에 이제 보기왕이랑 결전을 벌일 때 장갑을 촥 하고 벗어요. 벗으니까 손에 이게 흉터, 이렇게 막 화상을 입은 듯이 붉고 흰 상처 자국이 양쪽 팔에 전체적으로 막 나 있고, 그걸로 막 보기왕의 이빨을 손으로 잡고는 막 버티면서 대결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냥 지금까지 몰랐던 캐릭터인데 갑자기 장갑을 촥 벗으니까 손에 이렇게 뭐 흉측한 흉터가 있었다. 이런 양면성 같은 걸 좀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손에 화상은 있긴 있는데 국수 같은 거 먹거나 음료수 같은 거 마실 때 장갑을 그냥 자연스럽게 벗습니다. 그냥 주변에 남들이 있든 말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장갑을 이건 진짜 설정 오류라고 봐. 예. 그냥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이게 좀 아쉽다 이런 게 있고, 첫 등장에 보면은 소설에서는 그 마코토가 다인실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환자분들도 많은 다인실 병실에 있다고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1인실을 쓰거든요. 마코토가. 근데 딱 첫 등장에서 코토코가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주변에 있는 악귀들 잡내 하면서 담배를 갑자기 병원 안에 병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주변에 그냥 1인실이 아니라 했잖아.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갑자기 담배를 피더니 연기를 후 하고 불어요. 예, 누워있는 동생 마코토의 몸에. 그러니까 막 기절해 있던 마코토가 하면서 정신을 깨고, 갑자기 막 지금까지 움직이지도 잘 못했던 마코토가 갑자기 막 활기를 띠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막 농담도 해. 지금 주변에 있던 소독약 냄새라든지 그리고 진눅한 고름 냄새도 사라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코토코가 요새는 뭐 이렇게 안 하더라도 페브리즈 같은 거 뿌리면 되죠? 하는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런 대사를 쳐요, 코토코가. 근데 영화에서는 엄청나게 진중하고, 뭐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배에 칼을 꽂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바뀌었어. 바뀌었긴 바뀌었는데 뭐 이것도 영화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여튼 그래서 코토코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자기가 테마 의식을 해서 사라진 치사도 찾고, 그리고 보기왕도 테마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영화랑 소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거진 그냥 진짜 세세한 디테일의 차이고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결말부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결말부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영화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코토코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왜인지는 없지만 전화 한 통 하니까 갑자기 경찰청장 외 국가 주요 높으신 직책의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코토코가 하라는 대로 물론입죠 하면서 다 행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막 그 히데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자체를 싹 다 비워버려. 그리고는 일본에 있는 무당들 설정상으로는 소설에서는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나와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죠. 제주도 하면은 육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묘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키나와 하면은 묘하게 사람들이 좀 미지의 존재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 뭐 무녀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 일본 각지에 있는 무당들을 다 불러서 대형 구판을 벌입니다. 하지만 코토코가 메인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영화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무당도 가 있어요. 그래서 막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막 우리나라 무당이 막 구판을 벌이고 한복 입은 여성도 나오고 갓쓴 남성들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뭐 기괴한 구판을 막 벌이고 하는데 나름 볼거리가 있죠. 예. 왜냐면 소설의 결말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CG를 써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CG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화려하게 뭐 영화 하이라이트가 뭐 볼거리는 있어야 되잖아. 무엇인가 마지막에 피날레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영화에서는 다른 식으로 연출을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화려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볼거리를 위해서 구판이 벌어지는 거지 스토리상으로는 좀 연계가 없어요. 그 모아놓은 무당들이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아까 말한 세츠코라는 오사카 세츠코라는 팔이 그 잘려서 죽었다는 캐릭터가 살아있다고 했잖아. 이 캐릭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막 무당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는 계속 연부를 외우면서 응원을 해요. 코토코를. 마지막에 쓰러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멋있는 캐릭터. 저는 나름대로 영화 혼다에서는 이 세츠코, 오사카 세츠코, 이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멋있고, 예. 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냥 죽는다. 이 차이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코토코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마코토랑 치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약간 개연성이 없어요. 갑자기 등장을 해요. 마코토가 치사를 데리고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를 데리고 와서 어느 순간 보면 눈앞에 있어. 마코토랑 치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환상인가? 아니면 보기왕이 약간 좀 몸을 흉내내가지고 나타난 존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마코토랑 진짜 치사야. 그래서 뭐지? 라고 좀 의아하긴 했는데 하여튼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가 마지막에 피날레에서 소설에서는 노자키랑 코토코 둘이서 해결을 보거든. 근데 등장 캐릭터가 다 나와야지 마지막에 피날레 부분이 완성이 되잖아요. 등장인물이 다 나와야지. 그래서 억지로 등장을 시킨 것 같아요. 억지로. 마코토랑 노자키랑 치사는 마지막에 달아나고 코토코는 명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오지만 보기왕의 몸이 피처럼 창밖으로 빵 하고 터지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코토코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를 이렇게 희생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된 건지 그 뒤로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는 오므라이스 다이스키 하면서 오므라이스 나라에 가고 싶다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영화는 끝나요. 그러니까 영화의 마무리로 보면은 납치됐던 아이가 다시 재등장하고 마코토랑 노자키에게는 아이가 없잖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소설은 어떻게 되냐면 전혀 구판이고 뭐고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경찰청장이랑 연결을 해서 그냥 내 동생 뭐 이런저런 사건에 뭐 엮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경찰에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마코토는 이제 계속 병원에 있고 노자키랑 코토코가 둘이서 마지막에 히데키가 죽었던 그 집 그 거실에서 홀령을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이전에 보기왕이라는 존재를 찾아다닙니다. 이 보기왕이 어디 숨어 있을까? 도대체 이 보기왕이 어디에 치사를 데리고 숨어 있을까를 조사를 하다가 결과가 찾지를 못해요. 그게 한 달 반 정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안 되겠다. 그냥 이 보기왕을 직접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설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저주를 받으려면 내가 저주를 받는 존재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 그 존재가 찾아온다 했잖아. 그러면서 코토코가 내 동생 마코토가 저렇게 다친 거는 나 때문이야. 내 동생이 나를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나처럼 되고 싶어서 내 행색을 했던 건데 내가 그거를 챙겨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이래서 동생이 다쳤어. 나 때문에 동생이 다쳤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고 그 저주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보기왕이. 차이가 꽤 크죠. 예. 그런데 이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영화에서는 참 명확하게 어떤 형태인지가 안 나오는데 소설에서는 어떻게 묘사되냐면 커다란 입이라고 나와요.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존재라고 나와요. 몸은 그렇게까지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커다란 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커다란 입이 쫙 벌려가지고 코토코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거죠. 장갑 착착 벗고는 손으로 이빨을 잡고는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술을 외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마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을 노자키한테 줍니다. 그리고는 노자키가 그 거울로 계속 이렇게 비춰가지고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보기왕이 그 거울 공격에 우액우액 하더니 입에서 그 치사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보기왕이란 존재는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을 납치해 가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납치한 이후에 자기와 같은 보기왕으로 만든다고 나와요. 물론 잡아먹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자기처럼 제2, 제3의 보기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저주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직 살아있었던 거고 그 아이가 탁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그 보기왕이 그 거울이 이제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서 그 거울 쪽으로 몸을 돌려가지고 막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막 엎치락 뒤치락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긴 테마인데 물리야 물리 그냥 뭔가 보통 이 테마 같은 거 보면은 손가락이 막 이렇게 쫙쫙 하잖아요. 뭐 이런 뭐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직접 손으로 잡고는 막 싸워. 그리고는 이게 노끈 같은 거를 이어 붙인 걸로 막 몸을 묶고 나와요. 좀 근데 설명이 좀 힘들어. 그리고 뭐 묶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자키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갑자기 풀려난 아이 거울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노자키를 막 공격을 하니까 노자키가 들고 있던 거울마저도 깨져요. 그러면서 위기를 겪는데 그때 밖으로 튀어나왔던 치사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가 은으로 된 반지가 있잖아. 치사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 반지가 반짝거리면서 거울처럼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기왕이 그거에 주춤할 때 이 코토코가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가지고는 보기왕을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있는 마코토도 지금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어. 응원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코토가 혼을 보내가지고 그 반지를 반짝이게 한 거죠. 하여튼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보기왕을 탁 제압을 하고는 담배를 꺼내서 하고 불어요. 담배를. 그러니까 그 보기왕이 이게 제로 변해서 우와 하면서 몸이 사그라들면서 연기처럼 흩어지면서 보기왕의 존재가 소멸됐다라고 소설에는 나옵니다. 예. 좀 영화는 좀 모호하게 뭐 후속편을 좀 노리려고 그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소설에서는 깔끔하게 코토코 일성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온몸은 피투성이.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멋있게 그냥 착착착 잡는 게 아니고 계속 이빨이나 손톱 같은데 막 끓여가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나와요. 예, 그래서 막 나중에 후반 이렇게 묘사가 나와요. 다 잡고 나서 보기왕을 잡고 나서 이제 코토코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이 다 찢어져 갖고 속옷이 막 보이고 막 이렇게. 근데 속옷 사이로 막 이게 상처들 사이로 새로운 상처에서 피가 흘러 넘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처절하게 싸웠다고 나와요. 그렇게 소설은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절해 있는 치사죠. 치사를 안는데 잠들어 있는 치사가 아오잉 사모잉 오잉 하면서 잠꼬대를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살짝 복선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잠꼬대를 굳이 두 번이 나오잖아. 초반부에도 잠꼬대가 한번 나왔고 후반부에도 잠꼬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치사라는 아이가 보기왕의 몸에 그래도 들어갔다가 한 달 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 그리고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자신과 같이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기왕이라는 존재가 아이 몸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공포 소설이라 하죠. 예, 그런 부류의 소설을 잘 읽지 않아요. 사실 무섭지는 않아요. 소설이 읽으면서 와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민담, 기담 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현대식 기담. 예, 그런 느낌인데 보통 소설을 읽고 나서는
영화화된 작품들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그렇다 보면은 실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영화도 상당 부분 각색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영화도 영화만의 장점이 있었어요. 특히 아내에 대한 서사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후반부는 소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CG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수효과 같은 게 좀 서툴다 보면은 영화에 대해서 느끼는 관객들의 좀 그런 게 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소설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노자키라는 캐릭터가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영화에서 이때 또 히데키라는 캐릭터랑 노자키라는 캐릭터를 또 분리시켜야 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예, 캐릭터의 특색을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마코토도 갑자기 몸에 문신을 했다든지 코토코도 눈 밑에 막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캐릭터의 특색을 또 강화시키는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도 좋았고 소설도 나쁘지 않았다. 장르는 다르지만 그래도 각각의 매력이 충분히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끝.